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쿠팡 관련 이야기가 나올까,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낼까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18차례인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했던 정황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쿠팡이 미국의 이제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미 의회 단위에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짓말 투성이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뭐랄까, 이게 다른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쿠팡 매출이 또 늘었더라고요. 쿠팡 변호사로서. 그러면 제가 쿠팡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서 대쿠팡 변호사라서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로는 이 쿠팡 이슈 자체가 한미 통상에 뭔가 관련된 요소로 작용되면 안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부 차원 사이드에서 해야 한다면 오히려 입법부끼리의 이제 논박을 하거나 입법부끼리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지, 행정부 대 행정부로 우리가 통상을 얘기함에 있어서 쿠팡이 올라오는 건 우리한테 절대 유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게 이제 쿠팡을 미국 기업을 한국 정부가 어쩐다 저쩐다로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쿠팡이라는 단일 기업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와 준비했던 게 미국에서 언프를 좀 해서, 사실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실 그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쿠팡을 어떻게 보면 로비를 받아서 쿠팡을 좀 도와주는 행동이 얼마나 비윤리적인가를 미국에 좀 알려서 이게 통상 압박을 줄이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의원분들께서 연락이 안 돼요. 다들 각자 바쁘셔갖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이걸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몸값을 띄웠던 의원분들이 좀 다시 쿠팡 이슈나 통상 이슈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거에 좀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백악관 비롯한 미국 상황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는 저 미셸 박 스틸, 미셸 스틸이라는 저 인물이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받았던데요. 그러니까 곧 부임을 하겠죠.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희 동네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라는 뭐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붙인 것 같은데, 결국은 굉장한 극우 인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이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주한 미대사로 와서 지금 이런 뭐 쿠팡 관련된 이슈라든지 미국 관련된 이슈에 윤 어게인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 가뜩이나 지금 성조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뭔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극우적인 인사들이 과연 한국의 윤어게인 세력들을 좋아할까요?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극우들도 한국의 극우를.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의 외교라는 것이 한국에 나와 있는 미 대사를 통한 단선적인 외교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야죠, 우리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국회 지금 이번에 국회의장이 국제국을 외교처럼 이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의원 외교도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부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또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셸 박스테일 저분이 이제 뭐 극우적 성향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인사들로 이루어져서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인재풀이. 다만 이제 미 대사가 내정에 간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윤 어게인과 손잡을 수도 없는 거. 그럼 바로 초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네오콘이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마가다. 그리고 이제 극보수적인 뭐 극우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이게 실제 그런 행보를 거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정서 같은 게 막 형성이 돼가지고. 근데 논리적으로 극좌들의 세계 연대는 가능해요. 극우들의 세계 연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극우는 자국 이익 절대 중심주의고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극우는 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극우는 안 그렇죠. 그거 아닌 가짜 거지. 극우니까. 가짜 극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미국 대사로 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보수가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극단적인 분들을 배제하고 약간 국민과의 이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민주당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을 기치로 하는 분들도 물론 분명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특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근데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에 우리는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명분을 가진 그거가 생기면 그거를 뿌리 뽑아내기가 정말 힘들 거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동접이 4,700명 정도 되는데 좋아요가 딸랑 69개네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는 다 보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1000개인데. 예, 1000개예요. 예.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예, 업데이트가 안 이게 되시네. 새로 고치면 안 된다 보네요. 예, 새로 고치면 그러면 1000개. 더 눌러주세요. 지금 4,700분이 넘게 보고 계신데 최소한 1000개면 그렇지. 3분의 2는 가야죠. 그렇지. 3000개.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예,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나오는 각종 뉴스들.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선 투표제냐, 선호 투표제냐 이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는 이제 메시지들을 내고 있고 뭔가 이제 구도도 좀 정해지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호 투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우리가 좀 익숙하고 선호 투표제는 지난번 한병도 원내대표 뽑을 때 그걸로 했더라고요. 예. 예.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하면 단기 이항식 선호 투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기 하나씩 적는 것을 이양한다. 그래서 선호 층위별로 이양한다. 그래서 예. 단기 이양식 선호 투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호 투표제는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좀 섬세하게 발전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1순위 선호의 강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세게 좋아하느냐 조금 덜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층위를 통해서 나눠놨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권력을 통합적으로 만든다라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번 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극단적으로 욕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현상 중에 하나가 비토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차악의 선택, 저는 차선의 선택이다. 극단적인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서 체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호해서 아예 배제되는 상황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극단성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제도적으로 완결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그래서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를 뽑을 때 이미 그때 저희가 전자투표, 대의원 전자투표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전준회에서 나오자마자 이게 이제 각 후보들이 자신의 유불리를 또 따져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에는 당 대표는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선호 투표제가 툭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처음에 이제 선호투표제 전준위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환영한다는 예. 뭐 입장전도 아니 존중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아닌가 싶어서 뒤늦게 이건 당원 위반이다 이러는 건데 당원 위반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오늘 전준위에서도 그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이게 25년 7월 2일인가? 그러니까 지난 박찬대 정청래 예. 두 분 전당대회 할 때 당무위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당선자 결정은 과반 득표자로 한다라고 하고 3인 이상은 선호 투표제를 실시한다라는 예. 거를 의결을 해요. 당시 의견을 줬던 사람들 중에는 친청파들이 꽤 있어요. 전 사무총장이던 조승래, 예. 그다음에 문종복 최고위원, 이분들이 다 그때 의견서를 주고 선호 투표제를 하는 걸로 이게 이제 결선 투표 방식의 하나로서 전준위가
당원에 따라서 아니 당규에 따라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인데 그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원에는 이게 당규에 따라서 이걸 정한다가 돼 있고 당규에는 전준희가 이걸 정하는데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쭉 일관되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이걸 갑자기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호도를 하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렇구나. 이게 당원들을 추동하고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미 본인들도 했던 것들을 던짐으로써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전준이가 지금 룰을 나한테 불리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전략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아닐까 이게 싶어요. 무엇보다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당원당규 위반이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희에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걸 따집니다. 누구한테 유리하냐?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는 선호투표자 유리하니까 이 둘은 찬성하고, 정청래, 고민정 후보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그 SNS에 보면 저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2대1, 3대1로 싸우면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숫자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은 고민정 그 후보하고 연대하세요.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잖아요. 저 2대1, 3대1이라는 게 이미 다수의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출마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럼 정청래 대표 측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박진영 비평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본인이 좀 서러울 거예요. 내가 지방선거 이 말하자면 사실상 패배가 이게 내 책임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좀 연임도 좀 하겠다는데 왜 예. 자꾸 날 말려? 이제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관적인 평가고 정치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난 지방선거와 지난 1년을 평가했을 때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았어라는 게 객관적 평가예요. 예. 대통령 자체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졌느냐? 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에요. 그거 빼버리면 예. 없어요. 지금 보면 다 아시겠지만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관련된 룰 나오고 뭐 최고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